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토목기사, 이제 토목인이라면은 모두 다 필수적으로 따야 되는 이런 토목기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목기사를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6가지 정도의 과목을 모두 시험을 봐서 일정 정도 수준의 그 점수를 맞아야 이제 필기가 통과가 되고, 이제 필기가 통과된 사람들의 바탕으로 이제 또 실기를 쳐서 그것까지 다 하면은 기사 자격증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 토목 기사는 이제 4년제 토목과 대학을 나온다고 했을 때 4학년부터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1년에 3번 정도 이렇게 필기 시험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응용력학 부분을 맡고 있는 황유찬 교수라고 하고, 그걸 앞으로 1년의 시간 동안 이 올해 2022년도에 기출된 요 토목기사 문제들 중에 몇 가지 유형들을 한번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올해 3월 달에 1차 토목기사 때 나왔던 기출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알고 보면 그냥 비슷한 두 문제를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왔냐 하면은 구조물에서 전단력을 구하는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응용력학의 기출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먼저 볼게요. 7번 문제였는데 다음과 같이 지금 모멘트 하중을 받는 단순보에서 B 지점에서의 전단력이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멘트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힘을 우리가 모멘트다 라고 하고, 전단력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물을 위아래로 절단시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상하 방향의 힘을 전단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게 됩니다. 네, 문제에서 지금 B지점에서의 전단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B지점이면 오른쪽 지점에서의 반력,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구조물에서의 어떤 뭐 전단력이라던가 아니면 모멘트라던가 그런 걸 구하려라 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반력부터 모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반력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종류,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보는 거는 한 3가지 정도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모 지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지점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조물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기 이 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반력이 나오는지 요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모다 그러면은 요거는 수평하고 수직, 제가 말을 반대로 했네요. 수평, 수직, 요런 반력 두 가지가 나오고, 동그라미다 하면 이렇게 수직, 그리고 이렇게 벽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수평, 수직, 그 다음에 모멘트, 이렇게 3가지 반력이 모두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요 문제로 들어오면 요 세모지점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수직, 수평, 이렇게 두 가지 반력이 있을 겁니다. 각각 HA랑 VA 이렇게 봐주시고, B지점은 동그라미 지점이니까 수직 하나만 있겠죠. 그래서 VB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문제는 결국 요 B지점의 전단력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VB를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항상 이런 구조물에서 어떤 반력을 계산한다 하면은 3가지를 써놓고 해야 돼요. 뭐냐, 수평 방향 힘을 다 더했더니 0이더라, 그리고 수직 방향 힘을 다 더했더니 0이더라, 그리고 한 점을 짚어가지고서 모멘트를 계산했더니 0이더라. 요 3가지를 항상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수평방향 다 더했던 0이더라 하면은 HA밖에 없어요. 수평방향 힘은. 그래서 요거는 그냥 0이다. 존재하지 않는 힘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수직방향 힘 다 더했던 0이다 하면은 VA랑 VB가 수직방향이죠. 우리가 어디를 플러스로 볼 거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플러스로 봐줄 겁니다. 그 다음에 A를 기점으로 모멘트 계산하는 건데, 자, A점을 지점으로 여기에 모멘트 발생시키는 거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A점에 집중 모멘트로 30kN, 집중 모멘트 같은 경우는 모멘트 계산할 때 방향만 잘 봐주시면 돼요. H점에는 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30 써주시고, 그 다음 B지점에 작용하는 집중 모멘트는 반시계 방향으로 20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써주시고, 그 다음에 A점에 작용하는 반력들은 A점에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B지점에 발생하는 반력이 A점에 작용하는 거는 A로부터 오른쪽으로 10m 떨어져서 위로 VB를 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VB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VB가 나옵니다. VB는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 부호는
얘가 지금 VB가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할 때는 요 반대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요 절대값 1kN 요거를 바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B지점에서 전단력 요거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단력은 전단력인데 이런 지점에서의 전단력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물 중간에 있을 때 요럴 때 전단력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고 지금 보면은 힘의 종류가 약간 틀려져 있어요. 이게 한 지점에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분포해서 나눠져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분포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동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등분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등분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등가 하중으로 치환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하나의 힘으로 싹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바꿔주냐? 등분포 같은 경우에는 요 직사각형의 너비를 계산해줘요. 지금 보면은 왼쪽에 보니까 1kN/m가 2m만큼 돼 있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돼 있네요.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2kN 이렇게 되고 요거를 어디다 해줄 거냐? 지금 이렇게 2m 돼 있는 공간에서 요 2kN은 어디다 해줄 거냐? 정확히 중간 지점에다가 딱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등분포 하중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중간에 등가 하중을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등분포 하중을 없애고 요 중간에 2kN 이것도 없애고 중간에 2kN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A점 B지점에 작용하는 반력을 계산해 봅시다. 여기 세모지점이니까 수평 수직이 있는데 수평 반력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직 반력 하나 고려해 주시고 B점에도 수직 반력 이렇게 고려를 해 줍시다. 그럼 앞에 써줬던 것 중에 수직 방향 다 더했던 0이더라 그거는 빼주고 수직 방향 다 더했던 0이더라 그리고 한 점 잡아서 모멘트를 계산해서 더했더니 0이더라 이걸 써줘 봅시다. 여기서도 역시나 요렇게를 제가 플러스로 볼 겁니다. 수직 방향 다 써주시면 VA랑 VB는 윗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분포 하중을 하나의 등가 하중을 바꾼 게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 지점을 중심으로 모멘트를 계산해주면 요 왼쪽에 그 등가 중 요 2kN 바꿔준 거는 A로부터 옆으로 1m만큼 떨어졌죠. 중앙에 놨으니까 1m만큼 떨어져서 아래로 가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2kN 힘이 1m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지점에 작용하는 반력은 A로부터 6m 떨어서 위로 VB니까 이것도 반시계 방향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 VB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B지점 오른쪽에 있는 요 분포 하중을 하나의 등가 하중을 바꾼 건 어떻게 되냐? A로부터 오른쪽으로 7m만큼 떨어져서 아래로 누르고 있어요. 이런 시계 방향이네요. 그래서 플러스 해주고 7 곱하기 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여기서 바로 또 VB가 나옵니다. VB는 2kN이다 나오고 VA도 2kN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실 식으로 풀면은 이렇게 풀면 되고요. 아니면 조금 난 센스가 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지금 이 구조물의 이 하중이 정확히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이죠. 그리고 지점 조건도 거의 대칭입니다. 이러면은 그 지점 A랑 B 지점에서의 반력은 정확히 반반씩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2kN 의 힘이 양쪽 왼쪽 오른쪽에 가고 있고 이게 반반씩 받겠구나 하면은 VA랑 VB가 2kN씩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다 했냐? 아니죠. 우리의 문제는 시점에서의 전단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점의 전단력 어떻게 계산하냐? 어떤 특정 점에서 전단력을 계산하라. 그러면 그 점을 중심으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C점을 중심으로 잘라서 왼쪽 구조물만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등가 중에 2kN 여기서 1m 떨어진 지점이죠. 이렇게 돼 있고 A점에 이렇게 2kN 요거는 여기서부터 2m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C점까지는 여기는 3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4m네요. 자, 여기가 C점인데 C점에 우리가 딱 잘랐을 때 여기 그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부재력을 계산하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플러스 방향으로 가정을 해놓고 풀게 됩니다. 전단력 같은 경우는 요 구조물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를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압축력은 얘를 잡아당기는 건데 압축력은 여기 지금 수평 방향 힘이 없으니까 고려 안 해줄 거고요. 모멘트 같은 경우는 위를 압축, 아래를 인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놓고 V랑 M을 구해주면 V를 구해주면 C점에서의 전단력, M을 구해주면 C점에서의 모멘트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린 전단력이니까 V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직 방향을 다 더했더니 0이더라를 써주게 되면 아래로 2kN, 아래로 V, 위로 2kN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V는 0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C점에서는 전단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점에서 전단력을 구하는 건 이런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이제 응용역학 부분에서의 토목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저와 함께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